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시 하이라이트 오늘 스페셜로 준비를 했습니다. 약 30분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짤막하게 여러분들하고 시장 분석에 대해서 만났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주제 한마디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카오스모스. 카오스모스는 카오스하고 코스모스하고 합성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카오스는 혼돈을 나타내는 말이고 코스모스는 질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상황 자체가 딱 이런 상황이다. 카오스모스이 혼돈과 질서 요게 이제 서로 공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시장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시장이 이제 주도주가 없죠.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빠르게 좀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해서 육성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이 되겠습니다만 2030년까지 50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 들어와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육성책을 상당히 이제 많이 발표했었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어떤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연구개발에 연 4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단에 보시면 이제 테라젠 이텍스라든지 오스코텍이라든지 강스템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정부 쪽에서는 최근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가 상당히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상 간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들은 계속 정상회담 추진은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아마 6월달 그 G20 정상회담 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께서 일본 오면서 이제 아마 정상회담이 그 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 전에 이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조비라든지 경농이라든지 남북 경협주들이 상당히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비관세 규제 대책, 요 내용은 이제 중국 화웨이죠. 이 화웨이를 규제하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이 또 상승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오늘의 시장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증시 변수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서 제가 카오스모스에서 카오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두 번째 MSCI 중국 A주 편입 확대, 세 번째 한국 GDP 성장률 둔화 이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빨간 걸로 되어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돼야만이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추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에 5,395억 불 정도를 지금 수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중국은 1,230억 불 정도. 수입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이 중국에서 한 4배에서 5배 가까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서로 이제 격화되면서 지금 서로 관세를 부과한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500억 불 정도 25% 고율 관세를 부과해 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중국은 거기에서 이제 맞대응을 하면서 1,100억 불 정도 지금 부과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실질적으로 2018년 기준에서 본다라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2,890억,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3,250억 불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 2018년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2,895억 불. 중국 같은 경우는 130억 불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맞대응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작은 상태다 보니까 미국은 부가 여력이 있는 부분은 일단 약간 이제 지연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비관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또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화웨이하고 관계사 68개사에 대해서 미국의 첨단 제품에 대해서 그 수출, 미국이 중국 쪽으로 가는 첨단 제품을 수출을 규제하는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중국의 대응은 아직까지 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그저께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류오 부총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히토류 관련 기업을 방문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되면서 히토류로 수출 금지로 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중국 언론 쪽에서 나왔던 내용 게 비관세 대응 전략은 이제 국채 매각이라든지 1한 1, 2조 불 정도 중국이 미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채 매각이라든지 히토류 수출 제한이라든지 아이폰 판매 금지라든지 요 세 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비관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은 화웨이 플러스 68개사의 수출 제한을 통해서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위에 있다. 규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혼돈의 어떤 상황이 현재까지는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500억 불에 대해서 25% 정도로 이제 관세를 상향했다. 600억 불에 대해서 25%로 상향을 했다. 뭐 첨단 부품에 대해서 제한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도 고민이 상당히 이제 좀 커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25% 관세 부과를 하면서 5월 10일 날 관세 부과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어떻게 5월 10일 0시 01분부로 중국에서 출발하는 그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항공기로 한 3일 정도고 배로 오면은 한 2, 3주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5월 말 정도 된단 말입니다. 5월 말 정도.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서 중국도 6월 1일부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관세가 25%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확정이 되는 순간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전혀 지금 액션이 없단 말이죠. 지금 전혀 뭐 미중 간에 머누신 미 재무장관은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중국 쪽에서는 지금 전혀 반응도 없고 미국도 더 이상 이제 추진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하웨이 규제를 하면서 90일간의 유예를 줬죠. 그러니까 AS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0일간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유예를 줬습니다. 미국에.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자 이런 상황이 엄중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빨리 이 협상을 통해서 어떤 어느 정도 가닥을 좀 잡아가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합니다.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되는데 만약 이 부분이 진짜 비관세 부분에서 까지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습하는데 대단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하웨이 플러스 68개사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중국이 히토리 수출 제한 뭐 이렇게 해버립니다. 뭐 히토리는 지금 중국이 90에서 95% 정도 가지고 있고요. 미국도 중국 쪽에서 한 80% 정도는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히토리온 게 희귀금속인데 실질적으로 전 지구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제하는데 공해가 심하니까 선진국 쪽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고 만약에 이제 중국 쪽에서 그쪽이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번 2천억 불 관세 부과를 하면서 관세 25% 부과되는 부분에서 제외한 거는 히토리우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만약에 건드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상당히 확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말 내지는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아마 요 확정을 하기 전에 한 번쯤 만나가지고 관세를 다시 1, 2주 정도 6월 달에 이제 G20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유예를 하는 어떤 이런 액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 이제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양쪽에서 확전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OECD 쪽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미국은 GDP 성장률이 0.6%,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0.8%, 지금 UBS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성장률이 건 0.8에서 2%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6월 15일 트럼프 대선 출정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또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게 좀 지나치게 떨어졌다라고 싶으면은 또 정치 친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관리를 하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금 현재 42%, 트럼프 대통령이 34%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약간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기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친화적으로 좀 관리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이제 관세 부과가 확정되는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전에 수습을 하는 이런 액션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중국부터 우리가 상당히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량이 혹시 이제 지금 정시도 좋지 않은데 수급 부담을 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사실 공격적으로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뭐 사실 뭐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보통 그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중국 A주가 지금 현재 편입된 게 5%인데 올해까지 20%로 확대된단 말입니다. 그럼 5월달, 8월달, 11월달 해서 한 차례씩마다 이제 5%씩 확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적어도 한 18조 정도 국내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그걸 3등분해서 나눠보면은 한 번 나갈 때 6조 정씩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역대 흐름을 봤을 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3조다. 이렇게까지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나중에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총 자금 이탈 규모가 1.7조 정도다. 5월 달에 8,164억, 8월 달에 6,800억, 11월 달에 2,700억 정도로 해서 다소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들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역대 이제 MSCI 리밸런싱 역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뒤에 밑에 하단에 있는 거는 지금 앞으로 이제 5월 달하고 8월 달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2018년도 작년도 8월 달하고 5월 달하고 있었습니다. A주 중국 A주 1차 편입이 있었고 2차 편입이 있었습니다. 1차 편입이 있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8 돼 있죠. 이게 조원입니다. 단위가. 일용상 수급 영향이 마이너스 8조 정도다. 8조 정도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0.35니까 3,500억 정도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 5천억 정도 작년 8월 달이 되겠습니다. 빠져나가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1조 5천억 정도가 당시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론상으로 계산한 거하고 실제 그 집행되는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연초부터 상당히 물량들을 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5월 8일까지 1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얼마 정도 했냐면 무려 7.3조 정도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예, 7.3조. 7.3조 정도를 매수를 했다가 5월 그러니까 이게 5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5월 15일까지 약 6.28조 원 정도니까 당시에 1조 정도가 나갔습니다. 1조 정도가 이미 매도가 되면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대비하는 이런 액션들도 있었고요. 5월 22일까지 본다라고 하면 0.48조 정도 지금 순매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형주를 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구 분석을 해서 보면은요, 요 기간 동안 주로 어디에서 어느 창구들이 많이 나갔냐면은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매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5월 8일, 9일 날 해서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전후로 해서 며칠 사이 한 1,000만 주 정도가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MSCI EM 지수 중국 편입 확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밸런싱이 언제 일어나냐면 5월 29일 날 일어나거든요. 5월 29일 날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별 일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 성장률 둔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작을 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우리 정시에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도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분분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표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대에 뭐 대박 잡는 기법, 뭐 기법 강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좀 재미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시장 흐름하고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경기 동행지수라고 있습니다. 동행지수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을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순환 변동치가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6%다, 2.7%다라고 하면은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 부분이 경기 동행지수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순환 변동치는 경제 성장률 이거를 빼버리고 값을 계산한 평화화시켜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동행지수는 어떤 거냐면은 도소매 판매, 그 다음에 생산 출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낸 심리지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기준이 얼마냐면은 기준이 100입니다. 100 이상은 호황을 나타내는 거고요. 100 이하는 불황을 나타냅니다. 뭐 명확하죠. 뭐 상승 아니면 하락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 이제 경기 동행지수를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8월 달에 거의 101 정도 호황을 나타냈습니다. 경제가 호황이다. 그러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 꺾이면서 지금 98.5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불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도 실질적으로 안 좋고 경제 자체가 안 좋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계속 지금 경기 동행지수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정치 상황에서도 안 좋고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선행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결 앞의 상황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선행지수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동행지수는 빠지더라도 선행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생산 출하라든지 그 다음에 도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심리가 좀 나아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식하기도 정말로 쉽겠죠. 근데 이제 선행지수 같은 순환변동치도 여전히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게 얼마나 나타나냐면은 98.2입니다, 이게. 98.2. 아까 이제 그 동행지수 같은 경우에 98.5를 나타내요. 이게 선행지수가 0.3포인트 정도 더 하단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상황이 앞으로도 지금 3개월 전에 후에 앞의 상황도 뭐 안 좋다. 요 내용을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지표들을 또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기 후행지수는 뭐 별 볼 일 있고요. 뭐 정시를 하면서 경기 선행지수 구성 항목하고 경기 동행지수 구성 항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맨날 앞에 뭐 기법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보고 그냥 시세 따먹기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큰 흐름을 알아야지 큰 흐름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선행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건축허가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수주 이런 것들이 건축허가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아파트 상가를 내가 지금 하나 지금 건물주 공사를 하고 싶은데 경기 안 좋으면은 당연히 뒤로 늦추겠죠. 기계 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가 어떤 정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할 때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먼저 기계를 공장 설비를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2019년도 2월 달이 되겠고요. 요것도 2월 달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뭐 크게 뭐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이제 2월 달 이후부터 조금씩 위쪽으로 조금씩 바닥은 어느 정도 치고 있다라는 것.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지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동행지수에 대해서 보면은 동행지수는 이제 산업생산지수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계절적 요인을 제거를 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2019년 2월 달에 생산지수, 원지수가 되겠습니다. 요게 저점권에서 위쪽으로 확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경기가 좋지 않음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표를 보면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이 지표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저께하고 그저께하고 OECD하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국책연구원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장률이 몇 퍼센트냐 하면은 원래는 2.6%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KDI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했었어요. 원래 이제 기재부 쪽에서는 2.8, 2.7 정도 하다가 기재부 쪽에서 조금 낮췄고요. KDI는 당시에도 상당히 좀 낮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2.4%로 했습니다. OECD도 마찬가지 0.2% 정도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발표를 했냐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뭐 긴축은 더더욱 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재정 확대,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투입을 한다라고 그 주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서 경기를 활성화를 시킨다 이런 쪽이 되겠고, 그다음에 1.75% 돼 있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인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경기 상황이 지금 안 좋다고 제가 했습니다. 지표가 상당히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 안 좋으면은 정치 입장에서 나올 거는 뭐냐? 이 금리 인하.
지금 현재는 정부가 쉽게 용인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좀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이제 이걸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언제냐면은 IMF, 여기가 언제냐면은 리먼 사태. 지금 현재 여기 98.5, 98.2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입니다. IMF 특수 상황이고요. 리먼 사태 특수 상황입니다. 지금 그 정도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밴드폭의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다.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게 현재 정치의 위치는 어느 정도 위치를 해 있느냐? 우리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주식시장 많이 진짜 저렴하고 쌉니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퍼나 코스피 PBR을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을 때 내놓는 대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견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코스피 퍼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2018년 10월달에 9.74인데 지금 현재 지금 10.68 정도. 2018년 10월달보다는 지금 뭐 높은 상황입니다만 그 수준에 근접해 있고요. PBR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0.94배 정도로 해서 1배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지금 앞에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섞어서 얘기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십시오. 뭐 용기 없어서 사지 못한다 그러면 갖고 있는 거 물량 틀리지 마시고 팔지 마십시오. 예, 2000 빠져봤자 2030, 2150까지는 빨리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단기 전망은 690에서 730 정도. 예. 요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망업종이나 종목, 요거는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5G 장비, 바이오, 예, 요런 쪽에서 지금 섹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모자라네요. 예, 비메모리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요렇게 해서 이제 종목이라든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30분 정도면 아주 여유 있게 설명할 줄 알았는데 30분도 저한테 지금 좀 부족하네요.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는 내일 장중 공개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유망업종, 종목 그리고 시장 분석에 대해서 아침 8시부터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 강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 장중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